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림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화가 스스로 저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림에는 정해진 해석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저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에 대해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기도 하면서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열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해석이 다른 이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더욱 좋겠지요. 밀레의 또 다른 걸작인 이삭 줍는 여인들은 저에게 처음으로 자유로운 해석의 즐거움을 선물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을 전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며 두 번째는 저만의 해석입니다. 두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어울리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고 여러분만의 다른 해석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844년 발표된 프랑스의 대문호 발자크의 소설 농민들을 보면 부르주아에게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비참한 빈농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19세기 중반 프랑스 농촌 전역에 펼쳐진 비참한 빈농들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반대로 화면 뒤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수확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밀레는 부르주아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1848년 2월 혁명 뒤에도 변하지 않고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벌어지는 농촌의 모습을 미화되고 거짓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 묘사해 나갑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농부의 삶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밀레의 말은 노동을 신성시했다고 보기보다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그렇지 않는 농부들의 애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좌측 두 여인의 두검과 중앙 여인의 소매 색깔이 혁명을 상징하는 프랑스 삼색기와 같다며 밀레가 농촌에서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인지 작품은 발표된 뒤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지독히 좌파적인 그림이라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작품이 혁명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진 작품처럼 보이나요? 시대에 활동했던 쿠르베처럼 작품을 통하여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화가들도 있었지만 밀레는 단 한 번도 정치적 이야기나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가난한 화가로 묵묵히 그림만 그리던 화가가 왜 작품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전하려 하는 걸까요? 작품 속 프랑스 삼색기를 상징한다고 하는 여인들의 옷차림은 너무 억지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작품을 해석해보려 합니다. 밀레 이전에도 그림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모습은 구약성서 롯기를 모티브로 합니다. 모압 출신 롯은 남편을 잃은 후에도 어머니를 공경하며 부양을 이어갑니다. 베들레헴에 정착한 그녀는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 농장 주인 보아스에게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진에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롯은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모시며 하루하루 버텨나갑니다. 그런 롯의 깊은 효심과 착한 마음에 반한 보아스는 그녀에게 청혼하게 되고 훗날 이들은 유대인의 왕 다윗의 증조부와 증조모가 됩니다. 이 성서 내용의 교훈은 남편을 잃고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착한 여인 롯의 효심일 것입니다. 신께서는 결코 효심 깊은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이겠지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실제 농부의 삶을 살다가 화가의 꿈을 키웠지만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의 가장으로서 다시 농부의 삶을 살았던 밀레. 그런 밀레를 안타깝게 여긴 할머니와 어머니는 가장이라는 그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밀레를 쫓아내다시피 하여 그에게 화가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후 20여 년 동안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여 자신을 대신해 고생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붓을 허투루 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51년
자신을 키워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여비가 없어 고향집 할머니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 단 한 번만이라도 아들을 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향을 찾지 못했던 그는 1853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여비를 마련하지 못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듬해 그리기 시작한 이삭주는 여인들이란 작품은 어쩌면 밀레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가 담긴 작품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남편을 잃고 지난 20여 년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어머니를 모시며 힘든 농사일을 이어왔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롯과 같은 분이시다. 성서 속에 등장하는 의인 중 의인이라 불리는 바로 그 롯과 같은 분이시다. 늦게나마 어머니가 천국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던 그리운 어머니를 향한 사모곡과도 같은 작품 말입니다. 흔히 밀레를 농부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밀레가 농촌에서 혁명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들 이야기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농부의 삶에 공감하고 진실한 눈으로 농부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밀레에게 있어 농부라는 직업은 자신의 아버지이고 할머니이며 어머니이고 가족이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저 밀레는 그리운 가족을 떠올리며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그림 속에 묵묵히 담아냈고 그가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농부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농부의 화가가 된 것은 아닐까요?